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량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폴란드 등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성능이나 가격과는 상관없이 같은 유럽 국가의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워서 유럽산 무기, 특히 독일 무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독일 무기, 특히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로, 이미 우리 한화에서는 24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한 상태이고, 앞으로 12대의 K9을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무척 만족해하고 있고, 그래서 에스토니아군의 포병 시스템을 우리나라 장비로 통일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토니아는 우리 K9과 더불어서 천무를 구매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K9의 판매는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무기의 판매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K9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말하기로 우리나라의 K9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로, 스톡홀름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우리 K9은 527문을 팔아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K9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 독일의 PGH-2000은 189문을 판매했으며,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175문을 판매했고, 중국의 PLG-45는 128문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K9은 같은 기간에 2등부터 4등이 판매한 수량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판매했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2023년까지의 K9의 점유율은 5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점유율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자주포의 2대 중 1대는 우리 K9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흑표는 폴란드에 수출한 걸 빼고는 아직은 정식으로 채택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출을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는데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흑표 대신에 선택한 게 바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선택한 나라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우리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선택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우리 흑표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선택했는데요. 노르웨이의 계약에 따르면 전차 54대를 구매하고 추가 옵션으로 18대의 전차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이 추가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 54대만을 구매하고 추가 도입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가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가 구매하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최종적인 구매 가격은 계속 상승해서 대당 800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기라는 건 구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만, 유독 노르웨이가 여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선택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구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 가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노르웨이가 유별나게 비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국가인 노르웨이라고 해도 이 정도 가격은 너무 비싸서 추가 구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로 인해서 남게 되는 비용으로 포병 전력 확충에 힘을 집중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병 전력 확충이라는 건 바로 다련장 시스템의 도입이고, 지금 이 사업의 후보에는 우리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구상무역으로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의 천무를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노르웨이는 결론은 현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전차를 구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부터의 보조금에 목을 매는 헝가리는 이미 일찍이 2018년경에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하고 중고 레오파르트 2 A4 12대와 신형 레오파르트 2 4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2020년경에 중고 레오파르트 2 12대를 이미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헝가리가 2024년 기준으로 인도받은 신형 레오파르트 2가 고작 4대라고 합니다. 2018년에 계약을 하고 6년이 지났는데 신규 전차는 고작 4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헝가리에서조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우선 체코는 우크라이나의 T-72 전차 등을 공여해준 대가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 A4 중고 전차를 받았고,
그래서 몇 차례의 중고 전차를 받아서 총 28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형 레오파르트 2 전차 36대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에서 신형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체코 측은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구매를 중단하고 F-35 등 공군력 강화에 힘을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웃기는 건 체코가 전차 도입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라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대노할 일인데요.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아니라 대폭 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여전히 체코는 자국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그래서 트럼프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미국 장비 도입을 미룰 수는 없으니 만만한 게 독일로부터의 전차 도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체코가 받은 레오파르트 2의 견적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체코가 레오파르트 2를 구매하기 위해서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은 36대의 전차 구매에 21억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조 1,500억입니다. 전차 한 대에 870억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보니 처음부터 이 가격이었던 건 아니고 자꾸 가격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는 원래 2027년부터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고작 36대의 전차를 인도받는데 6년이 걸릴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체코가 전차의 도입을 중단해버린 거죠. 전차 한 대의 가격이 대당 800억이 넘어가고 고작 전차 36대 받는데 6년이 걸린다니 기가 막히죠. 듣는 바로는 당연히 이 가격은 프로그램 코스트이고, 그럼 체코가 전차 말고도 많은 옵션을 요구해서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유닛 코스트의 가격이 대당 600억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전차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전투기 도입 가격 같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체코가 도입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한 흑표 PL의 프로그램 코스트 가격이 대당 390억인데 폴란드는 이 가격도 비싸다고 더 깎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 2의 가격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더 웃기는 건 폴란드가 이리 가격을 더 깎겠다고 하는 흑표 PL은 체코가 공급받기로 한 레오파르트 2 A8보다 더 우수한 개량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의 미친 가격에 체코보다 더 분노한 나라가 바로 슬로바키아인데요. 슬로바키아는 10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했고 가격도 대당 380억 정도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독일은 다른 나라에 다 대당 800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에는 이런 싼 가격에 판매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독일은 슬로바키아에도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에 분노해서 슬로바키아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사업을 중단하고 그 후속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슬로바키아는 바로 BAE 시스템즈 헤글룬즈가 개발한 CV90-120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CV90이 어떤 차량인지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스웨덴에서 개발한 보병 전투차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이 장갑차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판매했는데요. 이 장갑차는 스웨덴의 보포스사와 헤글룬즈사가 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이 두 회사 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 합병된 상태죠. 그리고 CV90-120은 바로 CV90을 바탕으로 개발한 경전차입니다. 내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르트 2가 너무 비싸니 그 대신 경전차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전차를 새로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론은 러시아에서 새로 개발한 아르마타나 최신 T-90M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아무리 CV90이 좋은 장갑차라고 해도 결론은 어차피 장갑차입니다. 여기에 120mm 포를 올린다고 이걸로 러시아의 최신 전차와 상대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슬로바키아는 이 경전차를 레오파르트 2 대신에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경전차가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는 그들이 전차를 도입하는 목적은 죽어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이 경전차는 보병 지원용이지 적 전차를 상대하는 용도가 아니니까요.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전차와 우리 흑표전차를 두고 생각했을 때 이 경전차가 우리 흑표전차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흑표 PL은 고사하고 그냥 기본형 흑표와도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코미디는 이 경전차의 가격입니다. 경전차이고 그래서 너무 비싸진 레오파르트 2 대신에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한다는 경전차가 우리 흑표보다 더 비싸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리 유럽산 무기 위주로 도입하고 그리고 독일 등의 보조금 문제도 얽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전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혀 저렴하지도 않은 대안입니다. 차라리 체코처럼 존버를 타고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흑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당장 유럽산 무기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조만간 폴란드나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우리 흑표를 구매하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돈이 없어서 경전차를 구매한다는 슬로바키아도 올해 국방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7억 유로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특히 레오파르트2의 구매를 취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렴한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하지 않고 심지어는 경전차를 구매하는 한이 있어도 유럽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특히 레오파르트2를 구매하기로 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레오파르트2는 대당 800억이 넘어갔고 그나마도 전차 공급이라도 빨리 해주면 좋은데 전혀 빠른 공급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웃기는 건 공급은 KMW 자신들이 늦어지고 있으면서 공급 지연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구매국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슬로바키아와는 대당 380억에 공급하기로 했으면서 절대로 이제는 이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슬로바키아가 도입을 취소하는 실정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당 800억이 넘어버린 레오파르트2의 도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뿐입니다. 헝가리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폴란드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무기 공급을 해줘서 지금 폴란드의 여당과 야당이 이게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란드의 코시니아 카미즈 국방장관은 올해 초에 벌써 18대의 천물을 인도받았고 근 2년 동안 90대의 천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이게 자신의 공인 양 자화자찬을 해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하슈차크 전 국방장관이 이건 자신의 공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독일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상반된 상태인데요. 현재 올해에만 예정된 폴란드에 대한 우리나라 무기 공급 물량이 흑표 96대의 K9 228대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K9은 올해부터 일부 물량이 현지 라이센스 생산에 돌입한다고 하죠. 그리고 천무도 118대가 공급된다고 하고요. 아예 공급되는 단위가 독일 업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론은 독일 업체는 5년에서 6년이 걸려서 공급할 물량을 우리는 한 해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의 현지 생산 공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은 무기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걸 넘어서 추가적인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무기의 택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가격이 대당 800억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전차가 비싸다고 경전차를 우리 흑표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어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무기를 메이드 인 유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코 등 내심 우리의 무기가 택가리를 하기를 기다리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대당 800억이 넘는 전차. 그리고 그런 전차를 강매당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상태가 어때 보이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